네, 1부의 바톤 이어받았습니다. 2021 박물관 미술관 주간 개막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 주제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선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개막식 일부 함께 하시면서 이번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 뮤지엄 현장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박물관 미술관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그 미래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소통의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박물관 미술관 주간의 큰 주제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박물관의 미래 회복과 재구상인데요. 여러 세부 주제들과 함께 또 전문가분들 기다리고 계시고요. 또 시민분들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공감을 좀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박물관, 미술관이라 하면 단순히 어떤 작품을 감상하거나 혹시 혹은 또 뭐 해설을 보여주는 등 일방향적인 콘텐츠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가고 있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관람객이 보다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박물관과 또 미술관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뮤지엄이 될 수 있을까? 새로운 시도와 끊임없는 노력을 또 하고 있는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앞서서 개막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뭔가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 혹은 뭐 가상현실 같은 실감형 콘텐츠 등이 바로 그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람객과 소통하는 박물관과 또 미술관, 우리에게 하나하나 또 친근하게 다가오기 위한 이 작은 노력들이 바로 요즘같이 좀 지친 일상에 힐링 같은 시간을 선물하는 또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물관, 미술관에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또 박물관, 미술관은 다채로운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이벤트 진행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밍 화면을 캡처하시고요. 댓글 위쪽에 고정된 구글 폼 보이시죠? 캡처 이미지 그리고 정보를 제출해 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등 당첨자는 개막식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개막식 함께해 주시고요. 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뮤지엄 전문가분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번 토론 이끌어 주실 좌장으로는 국립공주박물관 한수 관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패널분들 역시 소개를 드리죠. 먼저 안현정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큐레이터님, 그리고 장동선 소답미술관 관장님, 그리고 신상철 고려대학교 문화유산 융합학부 교수님께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는 이 박물관 미술관에 많은 관심 갖고 계신 학생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기 전에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또 든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열정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요. 토론 진행되는 내내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Q&A로 열심히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박물관, 미술관의 미래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이신 국립공주박물관 한수 관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공주박물관장 한수입니다. 오늘 토론은 앞서 사회자님이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안현정 큐레이터님, 그리고 소다미술관 장동선 관장님,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신상철 교수님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토론은 박물관의 미래, 회복과 재구상이라는 올해 박물관 미술관 주간의 대주제 아래에 박물관, 미술관을 통한 경험은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며 또 뮤지엄의 컨텐츠는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박물관 미술관에게 매우 큰 시련을 안겨줬고 그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커다란 고난과 위기의 시대는 또 한편으로는 커다란 기회와 변화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이 또 새로운 도약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토론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뮤지엄 컨텐츠의 미래라는 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의 안현정 큐레이터님께서 발표해 주실 건데요. 이제는 정말 코로나를 빼놓고는 우리 일상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된 만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뮤지엄 컨텐츠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안현정 큐레이터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의 안현정입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이러한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어떤 다양한 어떤 그 시각에서보다 그래도 조금 안정된 어떤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시각 속에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연결이 혹시 잘 되어 있는지.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먼저 제가 아트 프롤로그에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일상화를 이끌어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일반화되었습니다. 유튜브, SNS, VR과 AR, 그리고 실제 NFT와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들까지 우리는 생소한 용어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뉴노멀 시대의 온라인 전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뮤지엄의 생태계 속에서 온라인 전시는 굉장히 다양한 생산과 소비를 낳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만들어졌었던 공연과 시각예술 현장이 오프라인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고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때마다 우리는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바로 문화계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 세대들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입니다. 먼저 보실까요?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이미 10년 전부터 구글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저희가 이 방 안에서 뭔가를 즐기려고 했을 때 장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이 앞에서 보셨었던 VR이나 AR 같은 것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러한 것들로 찍더라도 사실은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즐기는 방식들은 영상 콘텐츠를 찍어 놓은 것들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국립현대미술관 라이브 전시 투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쫙 펼쳐져 있는 여러 기획 전시들이 여러분들이 전시를 보지 못할 때 온라인으로 감상하는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미술관의 서라고 하는 서해 전시는 실제 오픈되자마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을 한 바 있는데요. 역시 국립중앙박물관도 마찬가지죠. 거리두기 때문에 못 보게 됐던 다양한 전시들을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미리 찍어놓은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들은 대부분 중계 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 간 것 같은 어떤 생생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바로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를 어떻게 안방에서 즐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몫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바로 온라인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무료로 관람이 되기 때문에 수익 구조와 방식 같은 것들이 일부 국공립 뮤지엄에는 뭐 지원금이 나오니까 괜찮지만 사설 뮤지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VR이나 AR 같은 것들을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본이 들어갑니다. 바로 새로운 방식의 운영과 컨텐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이러한 방식 속에서 올 3월 NFT와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저희의 신문 혹은 기사들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 저희 마침 박물관 미술관 주간에 포스터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런 증강현실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제시해 놓은 콘서트는 바로 1억 뷰를 넘긴 방탄소년단의 메타버스 콘서트입니다. 내가 실제 이 안으로 들어간 것 같은 바로 이런 증강현실의 미래는 불과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까요? 바로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 판타지의 편의를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10년도 더 됐죠? 여러분들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기기를 통해 확산이 됩니다. 실물 전시를 배경으로 새로운 세계관이나 규칙들을 만들어서 관람객의 경험이 확장되죠. 구글 아트 앤 뮤지엄을 아이패드를 통해서 보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가격이 저렴해진 안경 등을 통해서 AR 형식의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SNS를 대체할 실감형 메타버스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메타버스가 현실 전시에 대안책이 될 수 있을까요? 실제 SK텔레콤이 미래 ICT 기술 핵심 분야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서 불과 한 달 전에 자신들의 체험관에서 보여준 메타버스 상영관이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 Z의 증강현실 아바타 앱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찍어서 아바타를 만들고요. 실제 이 증강현실에 체험하게 하는데요. 현재 2억 명이 넘는 글로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푼토블로에서 있었던 NFT의 전시와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메타주가 NFT 전시를 연다라고 하는 기사를 불과 한 달 전에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창의적인 관람은 새로운 일상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Why are you doing this?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창조적인 미래 속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창의성은 진정성을 넘어설 수 없다. 결국 창의력은 절대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에 긍정적으로 도전하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창의적인 시도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에서의 전시를 창의적인 소통으로 읽어나가는 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현종 큐레이터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역시 젊은 큐레이터님답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사실 구글 아트 프로젝트는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내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 가상현실의 전시와 진정 전시의 비교는 흔히 운동 경기에 많이 비교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운동 경기를 직접 보는 것이 최선의 관람이었다면 지금은 ICT 기술의 관람으로 실제로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더 볼 수 없는 것까지 볼 수 없는 운동 경기 중계가 있는 것처럼 아마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경험도 전혀 새로운 차원의 가상 현실과 함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소다미술관 장동선 관장님께서 어쩌다 미술관 제3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미술관이 가져야 하는 공간적인 역할에 대해 소다미술관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사례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동선 관장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다미술관의 장동선입니다. 스크린 공유해 드릴게요. 잘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소담의세관의 장동선입니다. 오늘 뮤지엄의 미래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저희 미술관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전략과 실험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오늘 저는 조금은 오늘에 가까운 이야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 일상에서 필요한 예술 공간으로서 지속 가능한 미술관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어쩌다 미술관. 저희 소담미술관은 원래 미술관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최초의 사립미술관이고요. 아직까지 시립미술관이 없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공공의 예술전시 공간 뮤지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동은 이 동탄 신도시에서 서쪽으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구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좀 지도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안녕동이라는 귀여운 이름의 도시지만 오스카 수상이 빛나는 우리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예술이 필요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감이 오실 것인데요. 이렇게 지역의 골칫거리였던 짓담한 찜질방을 저희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지금의 소담미술관이 태어났습니다. 소담미술관을 운영하는 저희 팀은요, 예술이 일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빛나는 순간들을 경험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이 예술로 일상이 빛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럼 빛나는 순간이란 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것은 나에 대한 관심 혹은 타인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공감, 위로, 영감, 사랑과 같은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저희는 예술로 일상이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면 세상이 조금 더 좋게 바뀔 수 있다고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전략은 예술이 조금 더 일상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제3의 공간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3의 공간이란 이 미국의 사회학자인 레이 올든버그가 처음으로 그의 저서에서 사용한 표현인데, 집을 제1의 공간으로, 직장 혹은 학교를 제2의 공간으로, 그 나머지 중간지대를 제3의 공간으로 명명을 하였고요. 이 제3의 공간은 삶의 재충전의 공간으로 인생의 균형을 맞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그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인지되고 있고요. 이러한 필요성을 일찍부터 느낀서 적용한 브랜드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 커피가 아니라 공간을 판다는 철학으로, 또 너무나 유명한 치타야 북스 서점은 예술이 있는 삶이라는 공간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에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미술관이 제3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두 가지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흐려서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저희 기획전시를 통해서 좀 더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담을 넘어서 진행되는 예술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두 전략을 어떻게 미술관 전시와 프로그램에 적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진행하는 기획전시를 보시면요. 건축, 디자인, 패션, 음악, 조경까지 다양한 영역의 창작자들과 전시를 만들어서요. 미술관이 놀이터가 되기도 하고요. 커뮤니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예술 정원이 되기도 해서 관람객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전략은 비물리적인 영역을 확장하는 예술 프로젝트인데요. 도시 전체에 여러 문화예술 역사 콘텐츠를 엮는 도시는 미술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의 공방, 독립서점, 사진관과 같은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지역의 젊은 작가를 미술관을 매개로 연결하는 로컬 큐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보실 수 있는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해서 예술가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스튜디오 오방술, 그다음에 스튜디오 빌드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미술관이 관람객이 일상적으로 방문하실 수 있도록 플러스 알파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저희 미술 전시장에서는 음악과 책이 있습니다. 또 기획 전시에 따라서 미술관의 아로마, 향이 바뀌도록 만들고 있고요. 또 봄부터 여름까지는 아이들의 물 놀이터가 생기기도 하고 전시 기간 내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늘 새로운 음료로 미술관보다 핫플레이스인 저희 카페와 취향 저격의 아트샵까지 전시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쩌다 미술관이 된 소다미술관은요, 일상의 제3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상이 예술로 빛나는 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관장님. 사실 그 소담미술관은 그 젊은 가족 관람객들이 많이 있는 화성시에서 아주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술관입니다. 사실 박물관 미술관 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엄숙하고 근엄한 공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미술관의 외관에 대해서 생각하기로는 다 그리스 신전처럼 몸과 마음을 엄숙하게 하고 예술품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 적이 오랜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욱더 친숙하고 또 공동체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장관장님의 좋은 발표 고마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고려대학교 신상철 교수님께서 큐레이션과 컨텍스트적 접근 방식의 강화, 약간 제목은 어렵습니다. 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문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뮤지엄 컨텐츠의 새로운 지향점과 운영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의 신상철입니다. 화면을 잠시 공유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박물관 미술관 주간의 대주제가 박물관의 미래, 회복과 재구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저는 큐레이션과 콘텍스트적 접근 방식의 강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박물관의 미래상에 대해서 간략한 어떤 진단을 하는 그런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를 맡은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는 주로 유럽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 유럽의 박물관들의 현황과 국내 박물관에서의 고민들을 연계해서 설명하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초부터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감염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운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새로운 환경은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문화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이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기관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 또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당히 당면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아직 섣부른 단계이지만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ICT의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문화체험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전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온라인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기 분야라든가 실험을 하는 학과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온라인 수업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수업뿐만 아니라 학회, 세미나, 회의, 워크숍 이런 모임을 대체하는데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코로나 문제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굳이 한 장소에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및 지식 교류 분야에서의 기술 활용에 진행되는
문화체험의 개인화와 언택트의 생활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실제로 공유경제 개념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도 사적 소유, 개인이 갖고 있었던 유물을 공적 영역에서 다수가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공유경제와 연관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공유경제 개념이 약화된다는 것은 박물관, 미술관에도 위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박물관, 미술관은 관람객의 확장을 추구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에 들어오도록 그러한 정책을 수행을 했고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증대한다. 또 박물관, 미술관에서 체험 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이러한 정책의 수정은 향후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박물관, 미술관들이 사실 지금도 프랑스로 부르는 휴관 상태인 것처럼 1년 넘게 대중들에게 유물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예약제 관람을 통해서 관람객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개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문화체험의 개인화라든가 언택트 생활에 익숙해진 문화 수요자들은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박물관, 미술관은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장품 및 콘텐츠 운영 방식, 또 체험 전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향후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것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앞서 여러 발제자분들 또 영상물을 통해서 박물관, 미술관에서 ICT의 활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큐레이팅의 가치도 확산이 되고 있고 또 콘텍스트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도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관람객의 박물관 경험을 재구조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에서 ICT 활용도 증대를 이야기하면 우선 앞서 우리가 봤던 영상에서처럼 VR, AR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박물관, 미술관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달라스 뮤지엄처럼 관람객 분석에 ICT를 접목을 해서 관람객들이 스스로 자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걸 토대로 박물관이 새로운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클리버랜드 미술관에서는 소장품과 관람객의 취향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콘텐츠, 새로운 기기를 설치해가지고 각자가 자기의 적성에 맞게 자기의 관심에 부합되는 개별적인 관람 동선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검색하는 방법도 다양해졌고 또 박물관의 유물이 갖고 있는 장소성의 문제, 본래 있었던 장소에서 이탈해서 역사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보완하는 다양한 기술적인 콘텐츠들이 박물관, 미술관에서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 활용이 증대되고 그 결과가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온라인 전시가 그러면 실제 물리적 공간에서의 전시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기술 단계를 우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온라인 전시라는 것은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물 전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우리가 물리적 공간에서 전시를 보게 된다면 유물의 원본성을 체험합니다.
또 박물관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됩니다. 실제로 박물관 미술관을 혼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족들, 들 간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로서 박물관 관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온라인 전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차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전시는 아직까지는 원본성을 체험한다는 점, 경험을 공유한다는 점, 또 관람의 자율성을 관람자들에게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 현장에서 이제까지 진행됐던 유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교육 기능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으로 분명히 이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전시 플랫폼이 오프라인 전시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전시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미술관의 콘텐츠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영역과는 구별되는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영역과 경쟁 관계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박물관 자신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콘텐츠 운영 전략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박물관 미술관에서의 미적 체험, 역사적 시간에 관한 성찰하는 경험은 디지털 콘텐츠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새로운 문화 환경에 맞추어 관람자의 취향과 결합시키고 개별화하며 심화시키는 것이 어쩌면 향후에 박물관 미술관이 나아가야 될 콘텐츠 운영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이 기술이 큐레이션과 결합될 때 그 효과는 훨씬 더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콘텐츠를 선별해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누군가 그 가치를 선별하고 새롭게 조합을 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 증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와 취향을 결합시키는 작업,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하는 고리를 발견하는 작업, 이걸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이 큐레이션의 가치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박물관 미술관에서 좀 더 중요하게 강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맥락화하고 장소성을 복원해서 박물관 미술관을 찾아오는 관람자들의 경험을 심화시켜주는 것이 어쩌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기술 발전 시대에 박물관 미술관의 주요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관람자의 개별 경험을 심화시켜주면서 그들 간의 공동체적인 소통을 이루어지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인간의 공감 영역을 채워주는 휴머턴치적인 요소들. 이것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휴머니티를 느끼게 해주는 이러한 콘텐츠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박물관 미술관의 존재를 강화시켜줄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합니다.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은 향후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강점, 유물, 큐레이션, 소통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박물관만의 장점을 특화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콘텐츠 운영 전략을 수행해야만 박물관의 존재 근거와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우리 사회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준비한 간략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마이크만큼이나 그 인상적인 발표였고요. 그리고 간략하지만은 또 않았던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뮤지엄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이번 뮤지엄 위크의 주제인 회복과 재구상이라는 이름 그 자체에 사실은 우리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러한 그 새로운 시대에서 큐레이터들은 그래도 전문적인 훈련과 연구를 통해서 작품이 지닌 가치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임무이고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서 같이 우리 모두의 많은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뮤지엄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서로의 고민을 나누어 볼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발표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세 분의 생각과 발표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뮤지엄 컨텐츠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안현정 큐레이터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는 분 계실까요?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저 안경 끼고 계신 정혜원님,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발표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여러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이제 공간이 주는 힘도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온라인으로 이게 대체가 되면은 그 공간의 힘을 어떻게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질문 내용이요. 그 박물관 미술관이 공간이 주는 힘, 누구나 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온라인에서도 그 공간의 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 혹은 어떻게 대체할지 이에 대해서 안현정 큐레이터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박물관이 주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뮤지엄 디스플레이가 주는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디스플레이의 효과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VR이나 AR 그리고 그 밖에 뭐 미디어 월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IT 기술들과 접목을 해서 굉장히 현장감 있게 더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방 안에서 온라인을 즐긴다라고 한다면 약간 그 실제 공간에 간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기는 어렵죠. 다만 그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다음 카카오 갤러리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실제 클릭해서 좀 더 확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 현장에 들어가면 작품을 크게 보거나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느끼는 게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품이 갖고 있는 세세한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집중도나 몰입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뮤지엄이 갖고 있는 실제 현장감 있는 공간에 대한 확장은 아마도 저희가 이 몰입형 증강현실에 대한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실제 만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자아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과 이게 좀 멀지 않은 미래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도 이러한 우리가 그 아까 썼던 이 큰 안경이 굉장히 작은 안경으로 이제 상용화되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신상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작품이 주는 그 어떻게 보면 좀 뭐 숭고함이라든가 아니면 그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들까지 이 온라인이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전시를 상호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상보적인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우리 박물관 모두의 숙제이기도 한데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최근에 마인크래프트란 게임 안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시도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공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어쩌다 미술관 제3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장동선 관장님께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하얀색 티셔츠 입으신 김예경님,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저도 평상시에 박물관이랑 미술관 방문하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살아서 주위에 많이 없어서 보통 수도권을 방문할 때 많이 방문하는 편인데, 그 예시로 제 3회 공간이 되었다고 예시로 들어주신 게 이제 스타벅스랑 치타야로 들어주셨는데, 그게 저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 물리적인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박물관, 미술관은 어쩌면 그런 물리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말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답변해 주시죠. 네, 관장님. 네. 좋은 질문 보내주셨어요.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저희 전략 중에 이제 미술관, 사실 미술관이 스타벅스나 치타야처럼 역세권에 잘 생길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저희 미술관도 화성시에 있는데요. 저희 화성시는 사실 30분 거리 안은 굉장히 귀엽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미술관, 박물관이 많이 생기긴 일상의 공간으로 물리적인 자리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생기긴 어렵지만 저희가 두 가지 전략 중에 두 가지 수행하는 것은 하나는 이 도시 전체의 문화예술 역사 콘텐츠를 엮어서 그것이 접점 포인트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저희가 또 하나 수행 중인 로컬 큐레이션이라고 지역의 공방이나 뭐 서점, 그다음 사진관 이렇게 로컬의 크리에이터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접점 포인트들을 많이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정말 생기지는 않게 하나씩 더 정말 집 근처에 생기지 않더라도 집 근처에 최소한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예술 공간들을 만들어가는 게 또 미술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까 큐레이터님이 좀 설명해 주신 것인데 저희도 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을 해서 그 빈 공간을 메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상호작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미술관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어쩌다가 미술관을 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다른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희가 실험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미술관이 더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치타야나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제3의 공간처럼 더 친근해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우리 박물관 미술관의 많은 구성원들도 박물관 미술관이 더 친숙하고 더 가족 모두 함께 가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의지와 도전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런 또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는 큐레이션과 컨텍스트적 접근 방식의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신상철 교수님께 궁금하신 이야기가 있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정티 단발머리 하신 이민지 선생님, 네, 저희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민지라고 합니다. 우선 신상철 교수님 강연 정말 잘 들었고, 이제 강연 내용 중에 박물관에서 ICT를 활용해서 시대를 관통하게 한다는 경험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ICT 도입이 기술적인 부분과 융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어려움을 좀 잘 헤쳐나가려면 박물관, 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주체들이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신상철 교수님,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주체들이 과연 이런 때 이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최근에 이제 박물관 미술관에서 새로운 기술들, ICT를 활용한 콘텐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것도 있고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그런 콘텐츠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에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때는 보다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검증된 기술, 박물관 미술관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달라스 뮤지엄의 이 관람객의 취향을 분석하는 방법.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지금 접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간다든가,
아니면 홈쇼핑을 이용한다든가, 뭐 아니면 아마존을 통해서 책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일상에서 이미 충분히 활용되고 검증된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관람객을 분석하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클리버랜드 미술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해서 관람객의 취향을 명확하게 우리가 판별해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와 연결시켜주는 작업. 이것도 사실 이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컨셉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새로운 기술을 꼭 접목해야 하지만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연의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 여기에 가지고 있는 맥락들, 박물관으로 이전되면서 상실된 역사성, 장소의 의미, 이거를 좀 더 부활시켜주는, 재생시켜주는 방향으로 이러한 새로운 기술 콘텐츠들이 활용됐을 때 훨씬 더 그 효과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 교수님. 답변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우리는 정말로 그 굉장한 변화의 시대에 한가운데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술 작품만 하더라도 지금 신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그것도 NFT 기술을 이용한다면 바로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 돼서 언젠가는 박물관 미술관에 걸릴 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주신 연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 다음은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라이브로 참석해 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SNS를 통해 사전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다고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그 질문들 중에서 이제 여러 질문들을 뽑아놓은 질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2개를 골라서 간단히 한번 질문을 알려드리고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뽑아볼까요? 네. 자, 네. 질문입니다. 박물관 운영이 힘들 때 차로 이동하여 학교에서 전시하는 박물관처럼 찾아가는 박물관이 생기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찾아가는 박물관, 사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980년대부터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이렇게 질문을 주신 것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박물관을 찾아오기 어려운 분에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2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나 혼자 있어도 원격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여러 작품을 바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과 반대로 어떤 움직임이냐면 아날로그의 따뜻한, 그리고 실물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박물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여태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버스에다가 안에 진열장을 넣고 그 안에 우리 교과서에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공부를 시키는 찾아가는 박물관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새롭게 다가올 미래에 찾아가는 박물관은 그것과는 다르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를 함께 결합해서 좀 박물관에 온 것과 거의 같은 그런 감동과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찾아가는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방문이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전시가 누구에게나 열려서 즐겁습니다. 혹시 해외 유명 박물관 전시 작품들도 재구상되어 온라인 박물관으로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당연히 만나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뭐 박물관, 미술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기관, 회사, 단체, 이런 모든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컨텐츠를 서로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박물관, 미술관의 예술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각 개별 예술 작품을 소장한 박물관들이 그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IT 기술을 이용해서 박물관에서 자신의 소장품을 가상화해서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움직임은 IT 기업, 온라인에서 사용자의 관심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IT 기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나 우리나라 네이버 이런 곳들도 문화예술의 온라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아트 프로젝트, 미술은행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전 박물관, 미술관은 뭐랄까요, 그 커다란 건물의 토대 위에 지어진다고 하면 앞으로의 박물관, 미술관은 어쩌면 IT 기술의 초석 위에 새롭게 지어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박물관, 미술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 교수님이 마지막에 발표한 것처럼 아마 그 오리지널 원본이 가지고 있는 흔히 아우라라고 하는 그 원본이 가진 감동, 이것을 어떻게 온라인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마 당분간 우리 박물관, 미술관에 근무하는 큐레이터들에게 굉장히 커다란 도전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과 함께 박물관, 미술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박물관, 미술관이 한층 더 발전하고 사랑받는 공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세 분의 연사들과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온라인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좌장으로 또 함께 해주신 한수 관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토론 함께하면서 와, 이렇게나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박물관, 미술관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새삼 깨닫게 됩니다. 토론 진행하는 동안에 어떤 분이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동안은 근엄하고 또 딱딱하고 엄숙한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 미술관이 좀 친숙하고 포근한 공간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죠. 우리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많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박물관, 미술관을 위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많은 응원을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좀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참 두렵고 또 쉽지 않은 요즘인데요. 참 오랜만에 미래를 준비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2021 박물관 미술관 주간 개막식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 스트리밍 이벤트 참여를 하셨죠? 저희가 잠깐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제 당첨자, 그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진행 관계상 1등만 현장에서 발표를 하고요. 2등부터 5등까지는 오늘 오후 8시에 박물관 미술관 주간 공식 SNS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2등에서 5등 만나보시고요. 먼저 1등 당첨자 제 손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1등 당첨자 에어팟 주인공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축하드립니다. 유땡원님 4316번 핸드폰 뒷자리 4316번 유땡
김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1등 에어팟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1등이 당첨 안 돼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등부터 5등까지는 박물관 미술관 주간 공식 SNS에서 오늘 오후 8시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방문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 2021 박물관 미술관 주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죠. 5월 14일부터 23일까지 2021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 기술을 활용한 박물관 미술관 문화체험, 사회적 연대, 치유와 회복 등에 대한 주제 연계 프로그램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누리 소통망을 통해서 집에서도 전국의 박물관 미술관에 여행할 수 있는 뮤궁 뮤진,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전국에 숨겨진 박물관 미술관 명소를 찾아다니는 뮤지엄 꾹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공간에서 이 박물관 미술관의 소장품을 만나볼 수 있는 거리로 나온 뮤지엄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또 우리 박물관 미술관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새로운 시대 박물관 미술관 만나러 가보시죠. 이제 박물관 미술관 주간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